오늘은 시대예보 경량 문명의 탄생 송기령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저만의 어떤 인사이트 또는 생각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북튜브라고 생각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그냥 눈 감고 쭉 들으시면 됩니다. 시대예보 경량 문명의 탄생. 시대의 마음을 캐는 송기령이 관찰한 세상의 모든 이들이 뛰어난 지능을 손에 얻는 미래.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령은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이다. 사람들의 일상적 기록을 관찰하며 현상의 연유를 탐색하고 그들이 찾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20여 년간 해왔다. 개인들의 행동은 무리와의 상호작용과 환경의 적응으로부터 도출됨을 이해하고 그 합의와 변천에 대해 알리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저서로 시대예보 호명사회,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그냥 하지 말라, 상상하지 말라,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 등의 책이 있습니다. 가장 서문인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피할 수 없는 문명의 가벼움. 최근 창업가들 사이에 주목받는 사이트 중 린 AI 리더보드라는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AI로 무장하여 혁신을 거듭해 1인당 매출이 가장 큰 기업들의 순위를 소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순위에 들기 위해 기준은 창업 5년 이내에 50인 이하 기업 중 5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순위에 오른 43개의 기업들을 살펴보면 기업당 평균 22명의 구성원이 종사하며 1인당 249만 달러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1인당 매출이 34억 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인당 환산 시가총액의 크기 역시 1633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인력의 수와 기업의 가치가 정비례하지 않는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446조 9,500억 원을 26만 명이 넘는 글로벌 구성원의 수로 나누면 1인당 17억 원 남짓 나옵니다. 앞에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96배가 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배수의 의미가 구성원의 수가 많은 기업이 비효율적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보다 조직의 성장에 비례해서 인력이 증가해야 하는 기존 성장의 유일한 법칙이 이제 종언을 고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불과 수십 명의 개발진, 운영진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연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연결된 사회에서 플랫폼화되는 업종이 늘고 있는 것에만 기인하지 않습니다. 생산 요소에서 설비와 인력뿐 아니라 인간 이외의 지능인 AI가 참여하는 범주가 늘어나며 인력 추가 없이도 규모가 빠르게 확장하는 기업이 폭증하기 시작한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챗GPT로 세상에 AI에 충격을 던진 오픈 AI의 CEO가 2023년 11월 이사회에 의해 해고를 당한 후 곧바로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다시 CEO로 복귀할 때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그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1,57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인정받은 회사의 직원이 770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해왔기에 부동산이나 설비 같은 자산도 없는 회사가 220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신규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1인당 가치로 환산해보면 한화로 3,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AI 시대의 이런 급격한 변화는 지금까지 구성원의 숫자로 세를 과시했던 산업의 관행을 무력화합니다. 예전 신문 광고에만 10만 땡땡인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와 같이 큰 기업일수록 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자랑이자 보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젠 린 AI 대시보드에 이름을 올린 1인당 가치가 더 큰 기업의 도래에 AI 없이 성장해온 기업은 생산성의 새로운 격차를 두렵게 바라봅니다. 예전 육체 노동을 하던 시절에는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의 생산성과 부가가치의 차이가 커봐야 몇 배였다면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수십 배까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능의 시대가 오자 능력의 증폭기로 작동한 AI는 한 명이 낼 수 있는 부가가치를 1000배, 만배까지 확대합니다. 양적 팽창을 위한 추가적인 조직의 확장이 필수 불가결하지 않은 조직은 더욱 적극적으로 AI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 활성화를 통해
부의 재분배와 국가의 세수에 도움을 주는 기업의 사회적 효용에는 자연스레 물음표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 적응은 생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투자 영역에서도 일어납니다. 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고용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새로운 혁신 기업들 사이에 추가 투자를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마저 포착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뒤에 나머지 내용들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정말 시사하는 바는 지난 200년간 계속된 무거운 혁신의 엔진의 전환점, AI라는 거대한 상승기류와 함께 모두는 공중을 누빌 날개를 얻었다 라는 시사점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의 인원이 770명인데 삼성전자의 거의 절반 이상의 시총을 밸류에이션을 받았다라는 엄청난 사실을 이 경량사회, 경량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AI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과 모든 방식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다 바뀌고 있죠. 자, 하물며 오더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그리고 내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심지어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방식까지도 싸그리 다 바뀌는 시대에 있습니다.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를 세운 고대 이집트의 노동자들은 2.5톤이 넘는 거대한 석재를 200만 개 이상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는 10만 명의 노동자가 20년간 지었다고 했지만 그 역시 2000년 후의 기록일 뿐으로 현대의 고고학자들은 2만에서 3만 명의 노동자가 20년간 연인원 200만 명에서 600만 명 사이의 노력으로 완성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수백 명의 인력이 힘써야 할 일들을 크레인 한 대가 해주니 기술의 발전은 협력의 점성이 옅어지도록 돕습니다. 대피라미드를 현대의 기술로 건축한다면 3년 이내 1000명의 인원으로 가능하리라 예상할 만큼 현대의 우리는 훨씬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목과 건축, 과학과 공학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추동했습니다. 양방향에서 시추해 정확히 만나는 터널 굴착 기술의 발명처럼 정밀기계의 개발과 운용은 수많은 전문가들의 양성과 헌신 위에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문명의 정밀성과 규모를 함께 확장해왔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전문화의 강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조학, 유체역학, 항공공학과 같이 어려운 수학과 전문적 공학 지식으로 무장한 인력이 요소의 발전 단계마다 필요하게 되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뜻하는 STEM이라는 약자로 기술되는 기초과학 학문이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배우기 어렵고 계속 갈고 닦아야 하며 자신의 일에 꾸준히 헌신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는 높은 전문성과 재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애초에 인력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대규모 협업을 하는 일에 주로 종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거대한 조직의 정규직으로 일하는 방식이 이들의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영입과 협업 방식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직된 고용이 유연화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조직을 넘어선 협업의 시스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곳에서 시도되었다라는 이 흐름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제가 주로 이제 밑줄 친 이야기들을 좀 읽어드리면 한 명의 전문가가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다양화되고 산업과 분야를 넘어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은 혁신의 경험이 확산되어 문명의 고도화가 고루고루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넘어 긱 이코노미로 진화하는 재능 공유 플랫폼의 일상화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로 평생을 보냈던 예전의 고용관계를 해체시키고 재능 있는 전문가의 사회적 기여를 다면화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크몽이나 숨고 여러 가지 재능 기부 플랫폼들이 6, 7년 전부터 굉장히 큰 성장세를 맞이했고요. 드디어 그들을 위한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기업에도 마케팅과 디자인 인력이 상주하던 시절이 있었다. 근데 이러한 인력이 프로젝트 단위로 외주화되며 작은 기업의 고용 수요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바로 노동력의 유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AI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휴가를 가야 하므로 24시간 365일 생리적 한계가 내재적으로 존재하는지라 아무리 인력을 공유하려고 해도 물리적 총합은 제한이 되더라. 다시 말해 협업을 원하는 대상 업무는 무한히 증식할 터이지만 오랜 기간의 학습과 수련으로 만들어진 전문가의 총량이 이미 한정되어 있기에 유동적 협업의 한계가 문명의 혁신 속도의 병목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근데 이 구조적 어려움을 무엇이? 바로 인공지능이 파고들었다라는 내용들이 쭉 기술이 되고 있고요. 성긴 고리를 인공지능이 파고든다.
단계별 전문가의 영역마다 점진적으로 전문가를 모사하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의 방식이 바뀌게 된 패러다임의 변화, 그것을 주목하는 책이다라고 송기령 작가님께서 시대의 경량 문명의 탄생의 프롤로그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기업이 무조건 좋다, 아니면 개인 프리랜서로서 핵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좋다, 그 모든 것이 다 선택의 기로에 있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무거우면 대마 필사라고 할 정도로 죽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벼운 상태로 향후부터는 AI와 함께 어떻게 협업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첫 번째 라이트웨이트 컨텐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